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재단에서 하고 있는 리걸 임팩트라는 연구를 통해서 현직 변호사 3명이 모여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저는 김예원, 또 김영주 변호사님, 신수경 변호사님이십니다. 저희 연구하게 된 계기가 각각 그 역할은 좀 다르지만 법원 단계에서 만나는 아동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법원 중에도 특히 가정법원 안에 만나는 그 아동들 봤을 때, 이 가정법원 단계에서 조금만 더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아니면 요거를 조금만 고쳐서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이 아동들한테 너무 좋겠다. 이런 지점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그 부분을 연구했고 또 보고서도 나오고 그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혼, 가정폭력, 우리가 줄여서 가폭이라고 하는데 이혼과 가폭으로 이 가정법원에 오는 그 아이들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되고 지금 현재는 어떤 점이 아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문제고 어떻게 좀 개선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나요? 편하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부예요. 제가 이제 한쪽 당사자인데 제가 바람을 폈어요. 또는 때렸어요. 또는 가정에 소홀해요. 그런 경우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참고 산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으실 수 있겠죠. 이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마침 얘기가 잘 돼서 잘 협의하고 잘 끝나고 뭐 이럴 거면 이혼 안 하죠. 이제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 갑니다. 이혼 소송을 거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은 어떤 마음일까? 누구랑 살고 싶어 할까? 뭐가 힘든 걸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법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법원에서 가사조사관 통해서 일부 뭐 의견 확인도 하고 판사님도 확인을 하시지만 이 아동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은 쉽지는 않아요. 어떻든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마침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분이 아동의 의사를 본인의 의사처럼 이제 해서 법원에 의견을 써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엄마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면 그 같이 사는 그분이 써낸 그게 맞을까요? 확실할까요? 그것도 확인할 길은 일단은 없죠. 뭐 이런저런 증거도 내고 뭐 영상도 찍고 합니다. 그거는 제대로 만들어진 영상일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공방을 통해서 판사님께서 그럼 양육권은 네가 하렴. 그리고 안 키우는 너는 양육비를 주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보통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요. 현재 이혼 소송은 지금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복도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을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 앉으실 분을 불러요. 그러니까 재판하실 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앉을 분을 부를 정도로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굉장히 이제 바글바글하다. 또 하나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폭력이 심해요. 그래서 막 부인도 때리고 맨날 벽도 부수고 뭐 집게도 부수고 뭐 맨날 집 날아다닙니다.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혼 소송인 상태예요. 그럴 때 이혼은 부부간의 일이고 아동이 아빠를 만나야지, 엄마를 만나야지. 그래서 무조건 만나게 합니다. 자, 이때 이 아동은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지금 혼자 만나야 되는데 이때 어머 반가워라 이럴까요? 아니면 조금 무서울까요? 아니면 많이 무서울까요?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부족한 게 현재 지금 이혼 소송 상황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들어가 보면 애가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어른들이 나와서 서로 대리인만 나오거나 어른 중심으로 이게 특히 이혼 법정은 작동이 되지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 아이를 섬세하게 신경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이혼한 이 당사자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을 하거나 뭐 생각도 많이 해왔겠지만 사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날벼락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때 이 아동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게 무엇인지 누가 또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의사인지를 판사님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따져봤을 때는 이혼이 압도적으로 사실 많고 그중에 또 가폭까지 엮어서 생각한다면 되게 또 많잖아요. 근데 혹시 가폭 같은 경우는 업무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꾸 저를 근데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때렸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아프고 무서우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그 경찰이 오셔서 일단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저보고 잠깐 나가서 자라고.
퇴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나가라고 임시 조치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때리면 이거는 이제 폭행이잖아요. 가정법원에서 이 가정은 이것 때문에 처벌까지 갈 게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잘 해결해 보자 라는 방식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고요.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해서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뭐 퇴거해주세요, 연락 안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위자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치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너 때문에 내가 영어 힘들게 갔다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와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되게 힘들고 불안해할 아동은 이제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 보호 명령은 지금 직권으로는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 집은 요건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도 사실 먼저 발동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그 아동을 그러니까 자녀를 볼모로 잡아서 이혼 소송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동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 좀 양육권을 좀 우선시 해주는 방향이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먼저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고 상대방 다른 부모에 대해서 나쁜 표현을 하게끔 하는 걸 뭐 영상 자료라든가 뭐 진술서라든가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사실 내 부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아동학대 쪽을 많이 하다 보니 되게 정서적인 학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법원에 현출됐을 때 법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배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내지 마세요.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 판례 중에서 보면 부모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이나 이런 거를 하는 행위 자체를 아동학대로 봐서 처벌한 예도 있기는 있는데 이혼소송 안에서는 너무 좀 자주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법원에서도 어디까지 개입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방향을 못 잡으시는 느낌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날벼락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아동의 의사 그리고 아동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드라마 보면 왜 근데 뭐 가사 조사관이 물어보고 뭐 누구랑 살고 싶니 이런 거 뭐 확인하고 그런 게 나오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가사 소송 규칙에 이제 조문이 있긴 합니다. 13세 이상의 경우는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긴 한데요. 그 이해하는 이제 어렵고 또 최근에 가사 조사관님들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제 아이를 벌써 10여 년을 키우고 있지만 전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의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가사조사관님들이 이 경륜 속에서 그것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현실은. 해결책을 지금 현재로서 이제 몇 가지 가능한 거 말씀드리면 절차 보조인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는 재판을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재판. 내가 제일 효력을 많이 받는 재판 하는데 나만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동이거든요. 이 아동에게 절차 보조인을 이렇게 선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이 아동한테 설명도 해주고 아동의 의사 파악해서 법원에 제출해 주기도 하면서 이 절차 내에서 쭉 따라가는 겁니다. 아동을 변호하는 역할, 아동을 보호할 수도 있고 아동의 의사 소통도 전달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건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면접 교섭이 지금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성의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은 너무 생각보다 갈등이 많고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위험하다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갑자기 1박 2일 면접 교섭이 나와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애 빼돌리고 싸우고 더 일이 커지거든요. 근데 또 반면 그럴 일도 없는데 과잉으로 생각해서 아이를 안 보내죠. 이른바 따돌림 증후군이라고 요즘에 나오는 얘기인데 절대 안 보여주고 아이 본 지 뭐 1년 됐어요.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자, 이렇다면 결국은 그 면접 교섭을 할 때 면접 교섭에서 같이 동행하거나 동석해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판사님께도 객관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 그거 알고 이음센터 뭐 이런 이제 면접 교섭할 수 있는 센터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뭐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양쪽에 동의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불안한 상황에서 양쪽에 동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면접 교섭 보조인 뭐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혼 상황에서 아이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혼 판사님도 바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쪽으로 직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서도 하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혼 사건으로 들어와서 재판부에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집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를 들여다보면 애가 여태까지 살아있었던 게 신기하다. 뭐 이런 집들이 보이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혼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직권으로 아동보호 차원에서 그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그렇죠. 변호사님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이혼 사유에 아동학대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격 무기처럼 엄마한테 맞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데 조사하다 보니 아빠도 애를 때리고 애는 엄마 아빠 갈등 상황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 한 명에게 양육권을 결정하기보다는 이 아이의 지금 피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판사가 직권으로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는 걸 게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죠.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그 현직에 있는 부장 판사님도 만나보고 가사 사건을 정말 많이 처리하셨던 판사님, 지금 변호사님이시지만 이런 분들, 그리고 법원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시는 여러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정말 인상이 남는 게 이런 사건을 맞이했을 때 마땅하게 할 만한 것이 없어서 판사가 정말 이 사건을 아동학대로 고발을 해야 되나? 그 고민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도 변화라는 게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나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건데 면접 교섭도 이혼 사건 보면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거기서 거의 끝난 것처럼 다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양육비라던가 면접교섭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현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생업도 있고 애는 학교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막 뭉개져서 제대로 안 되고 그래도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던가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있는 그 인프라 안에서 조금 더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